요즘 우리는 어디를 가도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언젠가부터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연구자들은 이 바이러스의 여러 원인 중 하나를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어요. 기후변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결과로 이 모든 지구촌을 팬데믹으로 이끌었다는데 과연 무엇이 어떻게 이 지구촌 전체를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과학이 어려운 이론먼저 떠오르는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아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어 우리의 삶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환경 문제에서는 과학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리고 있었어요. 혹시 동해등해라는 곤충을 들어본 적 있나요? 보통 곤충을 보면 피하기 바빴던 우리였는데 이 작은 곤충이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뜨렸던 지구를 구하는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자, 과연 이 작은 곤충이 어떻게 이 큰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지구온난화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지구온난화가 환경 파괴의 주범일까요? 지구온난화는 점점 지구가 더워진다는 뜻이에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가시광선 형태의 에너지를 받아 그 중에서 30%는 다시 반사를 해서 우주로 내보내고 70%는 지면까지 에너지가 도달한 후 다시 우주로 방출돼요. 우리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등 여러 온실가스가 태양에서부터 도달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를 일정 온도로 유지하여 생태계가 적응하여 살기 좋도록 유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환경오염과 여러 이유로 대기로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지구 밖으로 배출되는 열이 감소된 것이에요. 우리 지구 대기 위에 온실가스라고 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막이 둘러싸게 된 것이죠. 이것이 태양으로부터 흡수된 열 에너지가 우주로 다시 날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지구는 태양의 열 에너지를 품고 있으니 열이 오르는 것이에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지구의 물순환이 급격하게 바뀌고 생태계가 변화하는 물순환을 따라잡지 못하고 붕괴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랜 세월 각자의 서식지에서 서로의 영역을 지켜왔던 약속이 깨지며 야생동물들과 식물, 그리고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들도 이주하여 우리 인간들에게까지 다시 만나게 됐다는 주장이 펼쳐진 것이죠. 즉, 지구온난화는 근래 창궐한 에볼라,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팬데믹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지구온난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계속 늘어나는 인구와 그들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들. 이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되거나 퇴비, 자원화되는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해도 연간 약 8천억 원, 그리고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1만 4천여 톤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온실가스가 우리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4인 가족이 1년 동안 버리는 음식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724kg으로 서울에서 부산 왕복 4.8회, 소나무 14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와 동일한 양이라고 해요. 에너지 718kW 소모량은 2.5개월의 소비 전력으로 보일러 등유 약 1.5 드럼통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 섭취는 필수이지만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면 지구온난화 해결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 파리나 작은 벌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작은 생명체가 우리 인간이 파괴해놓은 지구를 다시 복구해 나가고 있다면 믿으실까요?
환경정화 동해등해라는 곤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성장해요. 유충 한 마리당 2에서 3g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분해시켜요.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유충 50만 마리가 3일 만에 분해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물 분해 능력이 뛰어나요. 이후에 남은 부산물인 분변토는 작물을 잘 생산시키기 위해 토지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비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동해등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기름도 제공해주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사료 첨가제,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해요. 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성장시킨 동해등의 곤충의 단백질 성분은 사료 생산에 사용되기도 해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동물들의 생사료나 배합사료에는 동물들의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곤충 사료에는 곤충 스스로가 만든 천연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기에 인위적인 항생제를 넣지 않아요. 건조한 유충을 분해해서 만든 사료에서는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사료로 먹는 동물에게서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어요. 또한 평소 곤충은 병원성 미생물이 많은 곳에 서식하기에 평소 서식지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자기방어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곤충 단백질을 사료로 활용하여 물고기나 동물들에게 먹이면 천연으로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폐사율이 줄어 농어촌에도 생산량 증가로 도움이 되고 동물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에요. 동해등해가 음식물 쓰레기를 주 먹이원으로 하는데 가축에게 먹이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종종 동물보호단체들에게 지적을 받는 것은 바로 염분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해등해에게는 이 염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동해등해는 염분에 매우 강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높은 염도가 동해등해의 생존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아요. 이에 더해 동해등해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고 나면 1% 이내로 염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수질 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고염도의 유기성 폐기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해등해를 이용해 곤충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봤어요.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되살리는 길에 영화 속의 최첨단 장비와 기술이 요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던 음식물 쓰레기를 곤충 사육에 사용하면서 동시에 알은 유충으로 성장하여 반려동물에게 고단백 펫푸드로 활용되기까지 친환경 과학기술에 활용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과학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길을 상상이 아닌 현실의 길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고 앞으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학습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영상이었어요.